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오메트리 노드랑 쉐이더 노드 그리고 컴포지팅을 활용을 해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선 큐브 말고 다른 것들 삭제시켜 주고요. 작업 영역 두 개로 나누고 왼쪽은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만들어 주시고요. 큐브 클릭하고 뉴 버튼 눌러가지고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에서 지오메트리 생성해 주시고요. 그룹 인풋 없애고 일단은 포인트를 여러 개 넣어줍시다. 그리고 이 포인트 개수 여기에서 올릴 수 있는데요. 이거를 밖으로 빼가지고 밖에서 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일단은 15로 넣어주시고요. 사이에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 만들어주시고요.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큐브 인스턴스로 넣어줍시다. 그리고 이 큐브 사이에다가 트랜스폼 지오메트리로 X로 살짝 밀어가지고 나중에 회전시켰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로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로테이션 Z 부분 돌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값 하나만 넣어야 되니까 컴바인 XYZ로 벡터 값에서 Z 하나만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한번 인덱스 노드 가져와 가지고 Z에 연결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건 일단 확인을 했고요.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개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정렬을 시킬 거고요. 규칙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원주율 값 필요하고요. 밸류 가져오고 여기에다가 타우 쳐가지고 이 파이 값 만들어 주시고요. 아니면은 pi 치면은 파이 값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 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파이 값 만들고 이 파이 값을 저희가 밖으로 빼놓은 이 값, 총 포인트 개수를 연결해서 파이를 나눠 주시고요. 이렇게 나눈 값을 멀티플라이 하는데 인덱스로 멀티플라이 해주시고요. 그거를 Z에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완전히 정렬된 형태가 나오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 큐브 말고 다른 거를 만들어 봅시다. 커브를 만들어 봅시다. 그 전에 애드온이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프리페런스에 애드온스 들어간 다음에 일단 노드 관련해서 뭘 많이 할 거니까 로드 랭귤러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엑스트라 오브젝트 커브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Shift A 하고 커브 들어가셨을 때 아래쪽에 이런 거 생기고요. 여기에서 이거 클릭하시고 옆으로 이동하시고요. 아, 이러기 전에 이동시키기 전에 여기에서 요거 클릭해가지고 뭔가 세부 설정 해줄 수 있게 만드시고요. 선순을 한번 두 개? 이거는 세 개로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자유니까 마음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탭수는 적당하게 한 100개 정도만 주겠습니다. 100개도 충분한 것 같죠? 그리고 옆으로 옮기고 이거 다시 노드 할 거 클릭하시고 큐브 없앤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큐브, 이 서클, 아니지 커브를 끌고 와가지고 이걸 인스턴스에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구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모양 전체적인 윤곽을 다르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를 탭키 눌러가지고 에딧 모드 들어가서 조절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G키 눌러가지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줄 건데 하나하나 내리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버튼 눌러줄 거고요. 이거 누를 때 따로따로 눌러주기 귀찮다. 그러면은 단축키 5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뭐 아무렇게나 끝에 쪽 선택하시고 키 누르시면 이런 동그라미 범위가 생길 거고요. 이제 이렇게 내리거나 이동시켜 보시면은 뭔가 이 범위에 있는 애들도 영향이 간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그 영향이 갈 때 뭔가 영향이 가는 정도를 바꿔줄 수 있고요. 저는 그냥 스무스로 할 거고 여기에 있는 커넥티드 올리 선택해 줄 거고요. 이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선택이 안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범위가 있으면 다 선택이 돼 버리는데 커넥티드 올리를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된 길이에 따라서 뭔가 어, 길이에 따라서 값이 제한이 된다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좀 모양을 바꿔봅시다. 일단 스케일 한 다음에 살짝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G키로 G 하고 Z 눌러가지고 아래로 좀 넣어주실 거고요. 적당하게 한 그 정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조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자유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스무스 말고 샤프로 바꿔가지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일단 이렇게 하고 아래쪽도 다시 올려주겠습니다. 아래쪽 선택하시고 키 누르고 Z 눌러가지고 적당하게 올려주시고 이 정도 한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R키 누르고 Z로 이렇게 돌리시면은 회전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선 여기에서 3D 커서로 바꾸시고요. 예, 선택하고 Shift S 눌러서 커서를 여기 중심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이제 로테이션을 하시면은 이렇게 보셨을 때 뭔가 저번이랑 다르죠. 이게 커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물체의 중심에 딱 맞아 떨어져서 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귀찮으시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돌려줄 거고요. 이 정도 돌렸고 다시 뭐 설정은 안 바꾸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 창 넓게 펼쳐주시고요. 작업하던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이거를 길게 한 다음에 얘는 지금 커브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커브에다가 부피감을 넣어줄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은 다 인스턴스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커브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얼라이즈 인스턴스 넣어줄게요. 뭐 굳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보통 리얼라이즈 인스턴스 하는 게 습관이 되면 좋으니까 해줄 거고요. 일단은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인스턴스 사라지고 커브에 실제 데이터 값으로 생긴 거 알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뭘 해줄 거냐? Shift A 해가지고 노드 생성해 주시고요. 여기에 커브 투 메쉬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은 요 프로파일 커브라는 게 생겨요. 여기에다가 커브 서클 만들어 줄게요. 커브 서클 연결해 주시면은 요렇게 두께가 생기고요. 지금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런 거니까 라디어스 값을 한 0.02로 넣어 줄게요. 이 정도면 뭐 처음 시고는 라디어스 값 괜찮은 것 같네요. 레졸루션도 32 너무 과하죠? 이거 한 8개? 아니, 16개 정도만 줘도 충분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요 두께들을 좀 조절을 해주고 싶어요. 여기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커브에서 중간에 있는 애들은 두껍게 하되, 시작점과 끝점 이쪽에 있는 애들은 좀 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커브 서클을 이 라디어스 값을 조절을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라디어스 값은 이렇게 동그라미죠. 이거는 하나 값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좀 두께를 조절해 주시고 싶다 하시면은 그걸 하기 위한 노드가 set 커브 라디어스가 있습니다. 커브에는 원래 라디어스라는 값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다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라디어스 값 조절하시면은 여기 있는 커브 라디어스 다 바뀌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어트리뷰트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거는 여기에 있는 요 소켓이랑 다르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면은 각 요소라 해야 되나 요소들에 대해서 다른 값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은 요 커브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할 때 뭔가 다른 값을 받아와야겠죠. 저희가 조절을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 플라인 파라미터 값, 플라인 파라미터 노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팩터를 라디어스에 넣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은 얇게, 한쪽은 두껍게 되고요. 그 이유는 이 팩터라는 애가 이렇게
커브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엔드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 갈수록 1로 늘어나는 값을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0이라는 라디어스를 가져서 너무 작아지는 거고 1이라는 애는 0.0이 이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저희가 바꿔주기 위해서 뭘 할 거냐? 뭐 컬러 램프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수식으로 뭐 매스에서 요런 거 더하기 곱하기 뭐 제곱 로그 해가지고 직접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편한 대로 하시고 저는 이거를 할 때는 플롯 커브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거 한번 이렇게 조절해보면은 이게 바뀌는 거 알 수 있고요. 저는 끝에랑 시작이랑 처음 둘 다 좀 얇게 하고 중간 부분만 살짝 두껍게 해줄게요. 이거 적당하게 조절해가지고 뭐 괜찮은 지점 찾아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괜찮네요. 이제 여기 있는 포인트 개수만 좀 늘려가지고 좀 더 빽빽하게 만들어줄게요. 20, 21, 11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아니 그냥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얘를 애니메이션을 줄게요. 애니메이션을 주기 전에 여기 프리퍼런스에서 야,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디폴트 인터폴레이션이 베지어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리니어로 바꿔줄게요. 이거는 뭐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시킬 때 자동으로 선형 보관을 어떤 방식으로 선형 보관을 해줄 건지 정할 수 있는 설정이고요. 여기에서 배지어 하시면은 뭔가 부드럽게 들어가고 부드럽게 나가는 스무스 인, 스무스 아웃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리니어는 그냥 일단 1차 함수로 적용이 된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나중에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일단 0프레임으로 가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하고 N키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트랜스폼 정보가 뜨죠? 여기에서 로테이션 했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I키 눌러줄게요. 혹은 그냥 얘 클릭하시고 I키 누르시면은 인셋 메뉴가 나오고요. 인서트 메뉴. 여기에서 로테이션 이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러면은 타임라인에 요런 점이 하나 생겼고요. 이번에는 끝으로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번 Z를 돌려서 360까지 돌려서 여기를 I를 다시 눌러줄게요. 인서트 하시면 이쪽에 또 점이 하나 생겼고요.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프레임 레이트가 24죠? 딱 10초짜리 영상 만들고 싶으니까 240으로 해가지고 10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있는 요것도 이렇게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끌어당겨가지고 240에 맞춰주세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거 클릭하시고 애니메이션 탭에서 이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시면은 자세하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Z값이 0에서 360까지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1차 함수로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일정하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거를 뭐 기본 조절을 베지어로 안 했다 하면은 인터폴레이션 모드가 베지어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돌아갈 때 뭔가 끝에서는 천천히 스무스 인, 스무스 아웃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싫고 무한 루프 되는 걸 원하니까 뭔가 계속 돌아가는 걸 원하니까 리니어로 만들어 준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을 한번 입혀볼게요. 메테리얼 입힐 때 여기에 셋 메테리얼 노드 만들어줘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요거 적용시키고 이거를 좀 바꿔줄게요. 오른쪽 메테리얼 프리뷰로 바꿔주시고 제가 메테리얼 적용을 할 때 뭐 단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줄, 줄 하나하나라 해야 되나? 이 돌아가는 정도에 따라서 혹은 이 커브의 끝과 끝, 끝과 끝? 뭔가 시작점과 끝점 중 어느 쪽에 가깝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게 변화를 주고 싶으니까 색깔의 변화를 주고 싶으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한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뭐 요런 거 값 알아서 적당하게 좋은 만큼 바꿔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어트리뷰트를 저장을 해볼게요. 홀,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고 그거를 여기 쉐이더 에디터나 다른 곳에서 계속 쓰고 싶다 하시면은 어트리뷰트로 저장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어트리뷰트 저장하실 때는 지오메트리 노드 같은 경우에는 요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리얼라이즈 인스턴스 한 거 이거 가져와 가지고 도메인 치시면 도메인 사이즈 노드 있어요. 여기에서 커브로 바꿔주시고요. 왜냐하면 얘들은 커브니까요. 전에도 봤겠죠? 어,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스프레드 시트를 켜줄게요. 그리고 일단 요거 클릭해가지고 적용된 이후에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인덱스 노드도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저장할 어트리뷰트 네임을 뭘로 정할 거냐? 일단 회전에 따라서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회전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 인덱스 한번 넣어 보시면은 아래 인덱스 값 그대로 저장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저는 이 값들을 0과 1 사이로 합쳐줄 겁니다. 그 이유는 쉐이더 노드에서 컬러 램프로 뭔가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따가 알게 될 테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이 중간에다가 매스 노드 디바이드 만들어 줄 거고요. 인덱스를 총 카운트 개수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카운트가 0부터 1 사이에 R이라는 값이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만들 거는 요 팩터 값도 저장해주기 위해서 store name attribute 복사해가지고 여기 연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플라인 파라미터의 팩터니까 그냥 F라고 넣어줄게요. 팩터 값. 그래서 요거 팩터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이름 정할 때는 나중에 좀 생각하시면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트리뷰트를 2개밖에 새로 생성을 안 해서 대충 짓는데 나중에 만약에 여러 개 대규모 작업을 한다 하면은 뭔가 이름을 어떤 형식에 맞춰서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R과 F라는 어트리뷰트를 잘 저장해 주고 있고요. 이제 왼쪽을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에서 쉐이더 에디터로 바꿔주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런 프린시플드 BSDF가 있고요. 일단 그 스프레드 시트는 이제 꺼주겠습니다. 그 전에 카메라도 만들어서 카메라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Shift A 누르시고 카메라 생성하시고 카메라 위치는 그냥 Y로 좀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Y로 뒤로 보내고 그런 다음에 로테이션도 일단은 다 0으로 하시고요. X 값을 이제 90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리고 물결표 누르시고 드래그 하면은 그런 식으로 카메라 뷰를 바로 볼 수 있죠. 요 커브 이제 어차피 안 보여도 되니까 여기에서 둘 다 꺼주시고요. 이 눈 모양은 요 편집 창이라 해야 되나? 프리뷰 모드에서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거고 요 카메라 버튼, 카메라 표시는 렌더링 했을 때 보일지 안 보일지 그거를 결정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어쨌든 이거 둘 다 꺼주시고요. 카메라 지금 가로 범위가 더 넓죠? 이거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아웃풋 설정에서 레졸루션 X도 Y처럼 1080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으니까 카메라 설정하시고 카메라를 뭐 G키 누르고 Z 2번 누르면은 이렇게 조정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크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원근감 좀 적게 만들고 싶으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또 뭐라 해야 되지? 요거를 좀 길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좀 위로 올려주고 얘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줄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얘한테 커서를 옮겨주고 여기 위에서 3D 커서로 잘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R키 누르고 X 눌러서 살짝 들어주겠습니다. 이거 할 때 3D 커서를 사용하는 거를 좀 잘하면은 좋아요. 3D 커서를 이렇게 Shift S를 눌러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방법을 익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에서 원래는 미디엄 포인트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3D 커서로 하시면은 요 이제 움직이는 모든 기준이 3D 커서를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시키면은 이 3D 커서를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걸 이용하면은 뭔가 뭐 할 때 되게 편할 거예요. 저는 애니메이션 탭 가가지고 이쪽은 카메라 뷰로 하고 여기에서 카메라 선택하고 R키 누르고 X 눌러서 적당하게 올려줄게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이거는 카메라 뷰로 만들어 줄게요. 카메라 뷰로 만드시고 렌더 창으로 한번 봐보시면은 저희가 빛을 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어두운 걸 볼 수 있고요. 그나마 흐릿하게 보이는 거는 기본 월드 설정 값이 회색빛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고요. 이거를 검정색으로 하시면은 아예 꺼먹게 됩니다. 하얀색으로 하시면 밝게 되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 일단 오브젝트 쉐이더부터 좀 바꿔주겠습니다. 일단 뒤에 격자 같은 거 보기 싫다 하시면은 요거 꺼주시면 되고요. 저는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어트리뷰트로 값들을 저장해놨죠. 변수 값들을. 그거를 뭐라 이름을 지었더라? 스테이션 R 값이랑 벡터 값 그대로 넣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뭔가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여기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값을 한번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볼게요. 일단은 요거 메테리얼 프리뷰로 다시 가겠습니다. 뭔가 색깔이 뭔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검정색이고 하얀색입니다. 이거를 좀 더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컬러 램프를 이용해 줄게요. 여기에다가 연결하시고요. 이제 0부터 1이라는 값을 받아와서 그 0부터 1이라는 값들을 각각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컬러 팔레트에 대응시켜주는 그런 노드고요. 여기 색상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고요. 저는 이번에는 살짝 그런 색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거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세요. 색상 바꾸는 게 제일 오래 걸리더라고요. 대충 뭐 이 정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벡터 값, 요 커브 끝점과 시작점에 어느 쪽에 가깝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브에서 어느 지점에 포인트가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값 있죠. 이걸 이용해서 끝에 쪽은 알파 값을 낮게 적용을 함으로써 안 보이게 만들어 줄 거예요. 투명하게. 그래서 프린시플드 BSDF에 여기 알파 값 적용해 줄 거고요. 이런 거 여기에서 바꿔주기 싫다 하시면은 트랜스페런트 빛 요거를 하시고 요거 두 개를 요렇게 믹스 쉐이더 하신 다음에 이 팩 값에다가 이거를 값을 조절해서 연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알파 값 쓰겠습니다. 참고로 믹스 쉐이더 만드는 법은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우클릭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초반에 노드 랭귤러 그 애드온을 설치를 했었죠. 여기에서 노드 랭귤러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축키입니다. 실제로 만드시려면 뭐 믹스 쉐이더 이렇게 검색하시고 연결하고 해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어트리뷰트 요거를 한번 요 알파 값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컬러 값 연결하셔도 되고요. 팩 값 연결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들어가 있는 저장되어 있는 값 자체가 플로트 값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기 때문에 컬러 연결하셔도 되고 색값 연결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거 연결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일단 변한 게 없어요. 왜냐? 요 매테리얼 프리뷰는 EV 렌더 엔진이에요. EV 렌더 엔진은 일단 알파 값을 적용을 했을 때 바로 적용이 되진 않고 여기에 있는 매테리얼에서 아래쪽 들어가시면은 여기 블렌드 모드를 알파 블렌드로 바꿔주셔야 이제 알파 값이 적용이 잘 됩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인다. 뭔가 투명해진 것 같은, 투명해졌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컬러 램프 만들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요. 컬러 램프 연결하시고요. 여기 있는 값 조절해 보시면 네, 적용되네요. 거꾸로 되고 있었네요. 이제 잘 적용해가지고 끝에 쪽은 살짝 안 보이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는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사이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뭘 만들어 줄 거냐? 일단 이 절반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 상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오른쪽 바꿔줄 때 그냥 흑백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은 Shift A 누르시고 요거 만드시고요. 여기에서 채도 값을 0으로, 채도 이게 맞나? 채도가? 이거를 0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흑백으로 되게 되죠. 이걸 이제 0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노드를 요 팩값을 이용해서 절반 부분만 적용이 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절반을 어, 나눌 수 있는 그런 값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만들려면 Shift A 누르시고 뭘 만들 거냐? 코디네이트. 코디네이트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단축키 사용합시다. 일단은 컬러 램프 만들어 주시고요. 컬러 램프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처 코디네이트 매핑 이미지 텍스처 연결된 거 세트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 되게 편합니다. 이미지 텍스처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주고요. 여기 매핑 값에서 세퍼레이트 XYZ 한 다음에 X 값을 팩에다가 연결시켜 줄게요. 왜냐하면은 이 가로 방향이 X 값이잖아요. X쪽. X 값을 기준으로 뭔가 변화를 줄 거기 때문에 모든 벡터에서 X만 연결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카메라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회전을 하잖아요. 어쨌든 일단은 카메라 연결해 주세요. 카메라 연결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컬러 값을 팩에다가 연결시켜 줄게요. 그러면 뭔가 한쪽은 색깔이 빠지고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컨스턴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딱 끊기게 만들어 줄게요. 이거를 가운데 맞추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요거 하얀색 포지션을 0.5로 넣어 주시고 여기 매핑에서 로케이션 X를 0.5 밀어줘가지고 이렇게 중심에 딱 맞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 밸류 값 키워주시면 더 강하게 볼 수도 있고 밸류 값 줄이면은 색깔 거의 없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저는 기본으로 그냥 놔둬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믹스 컬러 가지고 이것도 복사해 주시고요. 이거는 뭘 할 거냐? 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팩값에다가 연결하고 여기에 일단은 눈에 제일 잘 띄는 컬러 다치 아니면 이걸로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만져보세요. 저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거 괜찮다 싶어서 연결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값들 이렇게 컬러 램프 값 하나 더 만들고 컬러 팔레트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컬러를 연결하셔도
꽤 재밌는 그런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귀찮으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 뭐 노이즈 텍스처도 만들어서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지금 얘의 매테리얼을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놨고 이제 렌더리드 창으로 가면은 아직 없죠? 환경을 좀 바꿔줄 거고요. 쉐이더 바꿔줄 때 여기에서 월드 창 들어갈게요. 인터넷에서 설정해줄 때 귀찮으시면은 그냥 인터넷에서 HDRI 하나 다운받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애드온 있으시면은 그냥 요거 이렇게 하셔도 바로 빛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근데 이 애드온 없고 그냥 인터넷에서 애드온 다운받아가지고 하기 귀찮다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냥 백그라운드 그대로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기본 설정 값일 거고요. 회색 값. 이거를 하얀색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밝아졌죠? 근데 저는 바깥쪽 배경은 검정색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완전히 검정색 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스트렝스 0으로 주셔도 되고 그냥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믹스 쉐이더로 연결을 해볼게요. 믹스 쉐이더 연결하시고 이 팩 값을 조절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팩 값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뭐라 해야 되지? 분포가 달라진다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마치 요 두 개의 종이가 있으면 그걸 겹쳐놓고 맨 위쪽 거를 얼마나 투명하게 할 거냐 그 값을 바꾸는 값입니다. 벡터 값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라이트 패스 노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레이를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요거 한번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경은 검정색인데 얘는 이전에 만들어뒀던 요 하얀색 빛이 있는 백그라운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밝게 색깔이 잘 드러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라이트 패스에서 이 카메라 레이라는 애는 카메라로 바로 들어오는 빛을 판단해주는 노드이기 때문이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 아무런 장애물 없이 카메라에서 바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얘를 제외한 대부분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잘 안 보일까? 잠시만요. 저기 안 보이네요. 못 달겠네요. 그냥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우스 포인터 있는 쪽 있죠? 요 바깥 공간들, 검정색인 부분들은 뭔가 빛이 들어올 때, 카메라로 들어올 때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레이에서 트루 값인 2를 받아오게 되고요. 여기에 한번 튕겨가지고 부딪히는 이런 장애물에 부딪힌 애들 있죠. 얘들은 이제 카메라 레이가 아니라 아마 디퓨즈 레이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값들은 카메라에서 바로 들어오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펄스 값인 0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0이라는 범위에 있는 애들만 뭔가 종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위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식입니다. 순서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순서 생각 안 하고 대충 말해서 그냥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에 한번 튕겼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게 디퓨즈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순서 바꾼 다음에 디퓨저 연결하셔도 그대로 결과 나올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좀 다르긴 하네요. 왜 그런지는 디퓨즈가 아니라 부딪히는 것들이 뭐 리플렉션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네요. 리플렉션 들어가면은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들 잘 나오네요. 이런 거 직접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오브젝트 쉐이더로 들어가서 요 프린시플드 BSDF 메탈릭이라던가 러프니스 속성 조절해 주겠습니다. 러프니스는 저는 좀 크게 줄 거고요. 메탈릭도 크게 줄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바 눌러보면은 잘 돌아가고요. 일단 여기에서 화면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기점으로 아, 색깔이 빠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이유는 여기에 있는 텍스처 코디네이트 카메라를 여기 벡터에다가 연결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있는 벡터 값, 그러니까 x 값은 카메라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또 카메라에서 네, x 값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차피 렌더링 할 때는 이렇게 보일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굳이 불편하시면은 Z키 누르시고 솔리드 모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딱 끊겨 있으면 살짝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 하나 더 떼어주겠습니다. 일단 이거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스케일 살짝 줄여줄게요.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뭐 일단 요거 다시 켜가지고 잘 보이게 해주시고요. 아, 저번에 주석이 안 보였던 이유가 이거를 꺼가지고 안 보였었네요. 네, 얘는 주석 필요 없으니까 주석 다 꺼주겠습니다. 주석 저리 가시고요. 카메라 저기 있죠? 일단 여기에서 Shift A 해가지고 실린더 하나 만들어 줄게요. 버텍스 수는 어차피 엄청 작게 만들 거라 팔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팔로 넣으시고 키 눌러가지고 좀 앞쪽으로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스케일 뭐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고 일단 이쪽에서 트랜스폼은 피버 포인트, 그러니까 기준점인 3D 커서로 되어 있어서 스케일 하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원점으로 3D 커서가 원점에 있으니까 원점 방향으로 이렇게 스케일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다시 미디엄 포인트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스케일 하면은 원래 기본 설정처럼 잘 되고요. 여기에서 Shift Z 누르고 이렇게 작게 해주셔도 되고, 아, 이렇게 여러 번 작게 하기 귀찮다 하시면 그냥 N키 눌러가지고 이쪽에 디멘션이라던가 스케일 값 직접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디멘션 값을 0.01, 네, 너무 작네요. 0.02로 주겠습니다. 0.02로 주고, 탭키 눌러가지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시고요. 컨트롤 R키 누르면 이렇게, 이거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뭔가 뜨게 돼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달라주게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 개를 해줄게요. 컨트롤 R 누르고 여기에 올리시면 원 하나 생기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토글이라 해야 되나?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따르는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적당하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 지점들 선택해 줄게요. Shift 누른 상태로 양 끝에 선택하시고, S키 누르고 Shift Z에서 0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끝에는 완전히 작아지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할 때 그냥 얘만 작아지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저번에 했던 요, 요거 클릭해가지고 다른 애들도 같이 작아지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원이 안 보이고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시면 마우스 휠을 계속 올려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범위가 작아지면서 괜찮아질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카메라로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위치면 괜찮으려나? 한번 렌더리드로 보고 좀 컸네요. N키 누르고 그냥 디멘션 0.01로 주겠습니다. 0.0고 얘는 매테리얼을 그냥 빛이 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션 클릭해 주시고요. 세기를 한 5로 아니면 10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아니다. 7로 넣어 주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해보면서 적당한 값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7로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렌더 한번 해볼게요. F12 누르면 렌더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좀 길어 보이네요. 스케일 좀 줄여줄게요. 살짝 올려가지고 해보면은 괜찮네요. 괜찮은데 끝에가 안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쉐이더 에디터에서
부분 설정해가지고 더 안 보이게 만들어 줄게요. 한 이 정도로 끊어주면은 네, 여기도 괜찮은 것 같네요. 아직도 좀 두껍다. 이거는 뭐 알아서 적용하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시고 여기 있는 컴포지팅 눌러보시겠어요? 이번엔 컴포지팅도 한번 해볼게요. 컴포지팅을 적용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요 유즈 노드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쪽에 뭐 아무런 이미지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 이미지 하나 생기게 하고 싶으시면은 F12 눌러가지고 렌더링 해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렌더 레이였으니까 렌더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거 거슬리니까 닫아줄게요. 요거를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만들려면은 Shift A 눌러가지고 뷰어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로 좌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뷰어 바로 뜨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 연결시켜 줄게요. 두 선을 하나의 점에서 나눠지게 연결해 주시려면 Shift 누르시고 우클릭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줄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좀 뭘 해봅시다. 한 이미지는 이렇게 가져오고 있고 Shift A 해가지고 먼저 블레어를 만들어 줍시다.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안에다가 믹스 컬러 만들어 줄게요. 를 레드로 바꿔줄 거고요. 레이어를 연결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블레어만 한번 뷰어 노드로 봐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게요. 블레어 노드는 이런 식으로 뭔가 네, 이런 식으로 있는 곳을 좀 더 분산시켜준다 해야 되나?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뭐 호그 글로우로 일단은 만들어주겠습니다. 퀄리티 자체는 그냥 미디엄으로 주고 사이즈라던가 이런 거 조절해주고요. 여기 있는 믹스를 좀 일로 높여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만 딱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신 상태로 여기에다가 이미지 그 색상을 덧입혀준다는 느낌으로 add라는 애로 이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있는 팩값 조절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세게 적용이 될 건지 뭔가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쓰기보다는 한번 로 이미 밝게 나오는 이미지만 따로 만들고 애드로 더해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글레어 말고 이번에는 빌러 만들어 줍시다. 빌러 자체도 한번 뷰어 노드로 보시면은 늘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러 처리해 주는 거고요. 블러 방식도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은 그냥 다른 것들 보기 귀찮으니까 가우시안으로 볼게요. 3으로 넣어줄게요. 또 넣어줄까요? 또 넣어줄게요. 사이즈 같은 거 이런 거 다 한 번씩 조절해 보시고요. 다른 것들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레드에다가 연결해 줄 거고요. 레드에다가 연결해 줄 때 너무 크게 하면 너무 밝아지니까 그냥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만 더해지게 할게요. 이런 거 자체는 뭐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컴포지팅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냥 가끔 가지고 놀 때 하는 정도고 이런 거 좀 공부하셔서 여러 가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엄청 전문적인 분야가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또 볼만한 거는 렌즈 디스토션. 렌즈 디스토션은 말 그대로 렌즈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저는 이상하게
아주 살짝만 줘가지고 이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다음에 애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연결해 줄 거고요. 이렇게 되는데 너무 크네요. 살짝 더 줄여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죠? 여기 펄도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색상을 좀 바꿔주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쭉 보시면은 뭐 엄청 많거든요. 저는 일단은 컬러 밸런스 그냥 연결해 줄게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컬러 밸런스가 제일 그냥 요거 써요 저는. 이거 넣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쪽은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뭐 색깔 바꿔줘가지고 보면은 끝에 이 렌즈 디스토션이 적용된 부분들 살짝살짝 바뀌는 거 확인하고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느낌 찾아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유용한 기능 한번 보고 갈게요. 레이아웃 들어가시고 상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네, 이쪽 오른쪽에 요 사이드바 클릭하시고 컴포지터를 디스에이블드로 되어 있는 거를 always나 카메라로 연결해 볼게요. always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방금 만들어 놓은 이 컴포지팅 노드 있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작업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적용하시면은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카메라 시점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되게 유용하죠?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잘 모르겠네요. F10 눌러보시면 잘 나오는 것 같죠? 일단 이렇게 하고 렌더링 한번 하는 것까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일단 사진 자체는 이렇게 뽑으시고 이미지 여기에서 세이브 에스 하시면은 저장하실 수 있고요. 영상으로 하시려면 오른쪽에 아웃풋 들어가시고 여기 있는 아웃풋 창에서 영상으로 뽑았을 때 어디에 저장될 것인지 저장 경로 정해줄 수 있고요. 파일 포맷을 PNG 말고 끝에 있는 FFmpeg로 클릭하시고요. 코딩 들어가시고 지금 컨테이너가 마트로샤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MP4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퀄리티가 미디엄 퀄리티보다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하시고 렌더링 해주시면 됩니다. 렌더링 하는 방법은 왼쪽 위에 그리고 렌더 클릭하시고 렌더 애니메이션 클릭하시면은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하느니까 단축키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컨트롤 F12 누르시면은 바로 애니메이션 렌더링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240프레임 하고 나면은 영상으로 거기 저희가 지정해 놓은 요 경로에 영상이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안쪽에 있는 컬러 값이라든지 아니면 모양 같은 거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가지고 놀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직접 가지고 놀아야 뭔가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빠이.